답이 이렇게, 그 다음 답이 D, B, 네, P. 마지막에, 네, discount, professional, machines, damage.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한번 자이스토리 독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이스토리 독해 넘어가서. 여러분들 잘 아는 거예요, 자이스토리 독해. 안 들어서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우리도 이제 우리 학원에서 독해를 하기 위한 선생님이 딱 커리큘럼이랑 이거를 시스템을 만들었거든. 그래서 EBS 여러분 중학 독해도 이제 여러분한테 워크북을 줄 거야. 이따 알려줄 거예요. 우리 배운 지문들마다 우리 학원의 이 러지컬 리딩 이 커리큘럼으로 이 시스템으로 여러분이 연습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여러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고 자 그러면 자이스토리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학원 첫째 당연히 영어의 길인데 이제 우리의 학원에 브랜딩이 돼 있는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라시컬 리딩이야. 영어의 길 라시컬 리딩. 그래서 이 라시컬 리딩 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네, 해보고요. 우리 이제 어디 가서 넌 독해 어떻게? 난 라시컬 리딩으로 하고 있어. 그치? 자, 사이스토리를 갑시다. 네, 여러분 이제 너무 쉬웠던 거 다시 처음 가서 다시 문장의 형식부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는 거예요. 네. 1, 2, 3, 4 형식은 쉬운데, 그래도 여러분이 잊었을 수 있으니까는, 다시 한번 보면은, 자, 문장의 구성 요소부터 볼게요. 당연히 문장을 이루는 구성 요소예요. 품사가 아니에요. 주어가 있죠. S, subject. 그래서 이 동작의 상태다. 네. 그 다음에 동사,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동사라고 돼 있는데, 네. 이 동사를 품사 동사랑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어떤 전통적으로 원래 무슨 말이라고 불렀어요? 한국말은 수로라고 그러잖아. 서술어라고 그러죠. 서술어라는 말도 갖고 있어요 원래. 선생님은 이거 서술어라는 말도 씁니다. 그 수업 시간에. 왜냐면 그 단어로서의 동사랑 조금은 구분이 돼야 돼서 저는 본동사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요 제가. 네, 왜냐면 동사라고 무조건 서술어가 아닐 때가 많거든. 네, 그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동사인데 서술어는 서술어죠. 네, 주어 상태는 동사를 나타내는 말이다. 잘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적어는 네, 타동사의 상태란 빼세요. 상태는 오히려 여러분한테 혼동을 줄 수 있어요. 타동사의 동작의 대상이다. 그냥 동사라고 하지 말고 목적어는 항상 어떤 동사랑 붙어야 되는 거야? 타동사죠. 자동사는 목적어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자. 우리 문장의 형식에 5개의 형식이 있었어. 너무 깔끔하게 지워지질 않아. 1, 2, 3, 4, 5 형식이 있었는데 1, 2 형식이 다 무슨 동사야? 자동사였지. 목적어가 없어. 3, 4, 5 형식을 우리가 무슨 동사라 그래? 타동사라 그러지. 얘네부터 목적어가 있어. 얘네는 절대 목적어가 없다. 얘네다면 절대 목적어가 올 수가 없다는 거죠. 얘네만 목적어가 와요. 이 형식 다음에 오는 건 목적어가 아니라 뭡니까? 주격, 보어가 오는 거지. 이 목적어라는 거는 어떤 이 타동사가 동작을 하는 대상이에요. 타동사는 개념 자체가 누군가에게 동작을 하는 거야. 타동사는 애당초에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이 타동사라는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타동사는 원래 개념 자체가 목적어에게 어떤 동작을 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죠. 목적어에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동작을 가하는 거죠. 동작을 하는 거예요. 동작을 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다른 애한테 동작을 한다 그래서 영어는 transitive인데 그걸 한자로 바꿀 때 다른 타가 돼가서 뭐가 되는 거야? 타동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애한테 즉 목적어한테 동작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는 타동사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럼 다시 이제 주어부터 복습을 하면 주어는 동사의 본동사의 동작의 상태의 주체다. 근데 주어에 올 수 있는 건 우리 항상 뭐였어요? 명사였죠. 주어에 올 수 있는 거는 명사, 대명사 또는 명사, 상당어구, 명사, 대명사 또는 명사, 대명사 역할을 하는 어구예요. 명사구나 명사절. 이거 여러분이 알고 여기다가 이 해당 어구를 이렇게 적어 놓자.
명사절이나 명사구나 명사절이 문장에 뭐가 될 수 있어요? 주어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보자. My dad was ill. 그럼 우리 아빠는 아팠어. 이 문장의 주어가 뭐예요? My dad. 그렇죠. 명사 구라고 하는 거죠. 명사만 있는 게 아니라 my라는 게 붙어서 명사 구잖아요. 네. 그래서 명사 구. 구가 뭐예요?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수식어, 문장의 구성 요소가 될 때 우린 그거를 구라고 불러요.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문장의 구성 요소를 할 때 우린 그걸 뭐라고 한다고? 구라고 한다고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외우고 있어야 돼. 이제 이 정도까지 기초를 하는 게 이제는 여러분 없어요. 이런 기초를 설명할 시간은 이제 여러분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고등학교 가기 전에 수업 시간에 기초를 듣는 마지막이에요, 이게. 그 다음 문법책은 더 이상 이제 이런 설명도 없이 바로 이제 실전 문제들, 고등학교 실전 문제들로 가득할 문법책으로 또 넘어갈 거예요. 이게 정말 이제 마지막 기초 단계야. 이때 확실하게 개념을 정립해야지. 구는 뭐라고요?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문장에 뭐가 될 때 구성 요소가 되는 애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구. 절은 뭐지? 절. 그렇지. 주어 동사. 그렇지. 정확하게 말하면 주어 동사의 구조를 갖고 있는 단위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절. 네. 근데 구는 두 단어 이상이 모였지만 주어 동사 구조는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데는 명사구다. 네. 나의 아빠는 아팠다. 네, 주어 she 밑에 문장 she 대명사가 주어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Planning a trip makes me happy. 주어가 뭐예요? Planning a trip이잖아요. 그 여행을 계획하는 거.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동명사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명사구가 결국에는 동명사가 플래닝인데 지만 있진 않고 뭐예요? 출입까지 있죠. 여행을 계획하는 것. 동명사구가 넓게 보면 무슨 구예요? 명사구. 그렇지. 명사 역할 하니까 명사구. 절은 아니야. 왜? 동사는 있지만 뭐가 없어? 주어가 없죠. 주어 동사 있는 문장의 구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명사구가 되고 명사절은 예시로 나오지를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또 맨날 독해할 때 제가 명사절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서술어 봤고요. 자, 목적어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어 누가 될 수 있냐? 명사 대명사 또는 그에 해당하는 어구라는 거는 명사구나 명사절이 동명사 명사구나 명사절이 뭐가 되는 거야? 목적어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개념들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에 박아놔야 네, 고등학교 가서 굉장히 편합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뭐 뜻을 알고 의미를 알고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뭐 저번에 시험지 이번에도 최근에 봤던 시험지를 한번 보면은 북구 시험지를 한번 볼게요. 북구 1학년, 2학년 거는 뭐 여러분한테 지금 보이는 게 큰 여러분이 뭐 마음에 와닿지는 않을 거고 북구 시험지를 한번 보자. 광이고 우리 대부분 지금 광인가? 묻고 아, 지금 바로 나오지만은 바로 어법성 틀린 거 같게 어법성 틀린 거 바로 나오잖아요. 자, 어법 문제가 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3.6점 또 법사 오는 거 4점 벌써 7.6점이에요. 7.6점이 날라가면 강의고 같은 경우는 1등급 컷이 한 94, 95 이러거든. 그거 94, 95점이 돼야 17등 안에 들어가. 92점 정도가 넘어가요. 93, 4점. 근데 두 문제를 어법에서 틀려버리면은 굉장히 위험해지겠지. 그래서 어법을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어법이 틀리지 않도록 명확하게 몇 법을 정리하고 가셔야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어법을 명확하게 알아야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런 서술형 할 때도 어법에 맞춰서 글을 써야 되거든. 서술형까지 도 간접적으로 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어법을 정확하게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네, 보어. 보어는 몇 형식이 쓰이는 거예요? 보어는 모든 형식이 쓰이는 것도 아니죠. 보어도 2형식이랑 5형식에만 쓰이는 거죠. 2형식, 5형식에만 쓰이는 거예요. 자, 이거를 꾸민다고 자꾸 설명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꾸미는 게 아니에요. 얘는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보충해 주는 거예요. 보충 설명. 보충 설명이라고 정확하게 합시다. 보충 설명해 주는 애예요. 설명이라고 해도 많이 하거든. 보충 설명, 보충 서술해 주는 애거든.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애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주격보어. 그렇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애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목적격보어. 다 보충 설명. 설명이라는 거랑 서술 설명이랑 수식이 다릅니다. 이거랑 수식이 다른 거예요. 수식은 뭐뭐 하는 이렇게 해주는 거고 설명은 뭐뭐는 뭐뭐다 관계예요. 뭐뭐는 뭐뭐다. 어떤 걸 설명할 때, 자 A라는 놈을 설명할 때 A라는 애를 설명하는데 B한 A, B한 A 이런 걸 우리가 수식이라고 하는 거고 A는 B다, A는 B하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설명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보충이라고 하는 거야. 이 둘 관계가 상당히 달라요. 이렇게 해주는 애를 우리는 무슨 어라고 그래? 수식어라고 하는 거고 A는 뭐뭐다라는 식으로 하는 걸 우리는 설명 관계, 보충. 때로 이거는 우리 뭐라 그래? 서술 관계라고 하는 거야. 서술. A는 뭐뭐다. A는 뭐뭐다. B한 A, B한 A 이런 걸 우리는 무슨 관계라고요? 수식이에요. 수식. 네. 이거를 여러분이 꼭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내려와서 이제 상당히 예문을 먼저 보자. My dad was ill. 우리 아빠는 아팠어. 자, 이 was가 이 형식이고, ill, 아픈. 이 결국엔 누굴 꾸미는 게 아니라 누굴 설명하는 거야? My dad. 일 자체 형용사지. 근데 my dad을 꾸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도 뭐라고 돼 있어? 둘을 뭐 한다고? 보충? 설명한다고 서술을 해주는 거야. 우리 아빠는 아프다잖아. 우리 아빠는 아프다잖아. 아픈 우리 아빠가 아니잖아요. 자, 밑에도 마찬가지야. 여행을 계획하는 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그럼 나는 뭐야? 행복하다가 되는 거지. 행복한 나가 아니란 말이야.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나는 행복하다. 그럼 이건 수식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가 되는 거야? 보충 설명하게 되는 거야. 네, 이거를 여러분이 꼭 인지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의외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이 수식어예요, 수식어. 우리가 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그 독해도 마찬가지지만은 사실은 그런 뼈대만 이루는 게 아니라 이 수식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식어랑 뼈대가 주어, 동사,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구분이 안 돼서 이 문장의 해석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대체 뭐가 수식어냐? 자, 문장의 주요 요소를 뭐 하는 거다? 수식하는 말이다. 꾸며주는 말이에요. 명사를 수식하는 무슨 형용사, 무슨 수식어? 형용사적 수식어. 자, 우리가 이걸 따로 구분할 때 그래서 수식어를 우리가 뭐라고 구분했어요? 우리 학원에서도 그렇지, 여기도 그렇지만 이 수식어를 알파벳 이건 뭐라고 표시했어요? M, modify라고 표시했죠. modifier. 수식어는 M이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나왔잖아.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수식어. 우리 학원에서는 M형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및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무슨 수식어요? 부사적 수식어요. 우리 M부라고 표시하고 있어요. M부.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개념만 알면 안 되고 어떤 경우들이 있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보자. Simon loves fast cars. 그러면 빠른 자동차를 좋아한다. 이게 이제 수식 관계죠. 빠른 자동차잖아요. 뭐뭐한 뭐뭐. 이런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명사를 뭐하는 관계? 수식하는 관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어랑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 아빠는 아프다라는 거랑 빠른 자동차 이건 다르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녀는 한국말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유창하게 얘기한다. 이거 부사죠. 얘가 지금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꾸미거나 아니면은 동사를 수식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거는 그래서 M부가 되는 거죠. 부사적 수식어예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여기 책에는 없지만은 좀 우리가 좀 이걸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수식어에 형용사적 수식어가 있잖아요. 이 종류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 자, 기본적으로 형용사적 수식어에는 당연히 형용사가 형용사적 수식어가 돼서 명사를 수식하죠. 단어 단위로는. 그 다음에 이 형용사가 하는 역할을 그대로 해내는 녀석이 있어요. 비읍으로 시작하는 거 누구죠? 그렇지. 분사가 있어요. 뭐뭐 하는 뭐뭐 된. 이게 명사 수식으로 엄청 많이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자, 이제 절 단위가 있어요. 얘는 단어 단위야. 그다음에 때로는 얘는 분사 구, 뭐 얘네도 구까지는 될 수 있어. 단어도 되고 구도 돼요. 그 정도 단위가 됩니다. 근데 절 단위가 있어요. 명사를 꾸미는 절이 무슨 절이에요? 관계사 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사 절을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해서 무슨 절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형용사 절이라도 불렀죠.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절, 관계사절. 얘네가 전부 다 누굴 꾸며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적 수식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위를 알고 있어야 돼. 어떤 애들이 형용사적 수식어가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해. 수식어 때문에 긴 문장이 힘든 거야. 주어 동사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부사적 수식어 볼게요. 당연히 누가 있을까? 단어로는 누가 있을까? 부사가 있지. 그 다음에 부사적 수식어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구단위가 누가 있냐면 전치사구가 있어요. 전치사구. 전치사구. 아, 사실은 여기 사이에도 전치사구가, 아유, 선생님 빠뜨려. 구단위로는 형용사적 수식어라는 전치사구도 있어요. 전치사구가 있죠.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죠. 네. 근데 부사 단위에도 전치사구가 있어요. 구단위에서.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 절 단위에는, 절 단위 넘어가기 전에 분사 구문이 있어. 분사 구문이 부사절을 분사를 사용해서 줄인 부사구가 무슨 구문이에요? 분사 구문이었어. 그 다음에 부사절이 있죠. 부사절. 뭐뭐 할 때,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부사절이 있었어요. 자, 이 정도 개념 정리가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딱딱 나오게 만들어 놔야 내년 고등학교 가서 구문독해, 어법 문제, 또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도 이런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고등학교 가면은 굉장히 자주 사용할 거예요. 그럴 때 다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체크 테스트. 1번. He lied about his age. 그는 거짓말을 했어. 이거 다 표시하자. 이것만 표시하지 말고 주어, 서술어. 뭐에 대해서 거짓말했지? 그의 나이에 대해서. 자, 근데 이게 지금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전명구지. 전치사구. 전명구라고도 하도 되고 줄여서 전명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럼 이 전명구가 명사를 꾸미고 있어요? 아니면은 문장을 꾸미고 동사나 문장을 꾸미고 있어요? 그렇지. 그는 거짓말 하는데 뭐에 대해서? 나이에 대해서. 그러면 M부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 분석을 해봐요, 지금. 그래서 2번부터 8번까지 다 분석. Everything. 뜻을 정확하게 외우셔야 되는데 그냥 레이즈를 올리다 이러지 말고 타동사면은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뭐뭐를 들어 올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뭐뭐를 들어 올린다고 여러분이 기억한 순간 아, 뒤에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는 꼭 그걸 염두하고 외우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The sky became dark. 자, 여기 유준이 the sky가 뭐야? 그렇죠. became이 뭐야? 그래서 dark는 뭐야? 그렇죠. 그래서 하늘이 어둡게 된 거야. 설명하고 있죠. 주어를 설명하고 있죠. 네. 스카이가 어둡게 되었다. 수식이 아니라 무슨 관계요? 보충 설명. 그렇죠. 그래서 주격보는 우리 뭐라고 해요? S, C. 자, 그 다음에 선호, the team. 그렇죠. is celebrating. 그렇죠. 그 다음에 their win은? 그렇죠. celebrate가 뭐예요? 뭐뭐를 축하하다, 기념하다. 자, 이런 거는 이제 동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지랑 붙어 있지. 이거 서술어가 되는 거야. 이 동사구가 서술어가 돼버리는 거지. 아이고, 서술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동사도 한 단어만 있지 않고 이렇게 어떤 단어랑 뭉쳐서 구를 이룰 때가 있어요. 뭐 조동사랑 붙어 있더라든지, 아니면 수구 같은 거 있잖아. 뭐 come up with라든지. 근데 한 덩어리를 보는 거지. 서술어 한 덩어리로. 자, 그 다음에 5번 다시 아이니 주어는 그쵸. so가 서술어. 그 다음에 힘이 그렇지. live가 뭐예요? 그렇죠. 나는 그가 떠나는 걸 봤어요. A minute ago가 몇 분 전에 그러면 이건 뭐가 a few minutes ago는 그렇죠. 자, 형용사적 수식어예요? 부사적 수식어예요? 오케이, 좋았어요. 부사적 수식어가 된다. 자, 그 다음에 6번. 그 다음에 유준이 아, 이거 조금 까다롭죠? 주어가 뭐죠?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positive response가 이 전체가 주어예요. 긍정적인 반응이죠. 심지어 일단 볼게요. 긍정적이니 근데 이거를 주어를 쪼개 보면은 긍정적이니 누굴 꾸미고 있어요? 리스판스를 꾸미는 M형이에요. 쪼개 보면. 그래서 긍정적인 대답이 있어요. 뭐에 대해서? 우리의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자, 이거 수식어인데 약간 이건 좀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걸 형용사적 수식어로 보면 우리의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있다. 이렇게 해도 되죠. 네. 아니면 얘는 약간 부사적으로 볼 수 있어. 그냥 여기서 끊어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다. 있다를 중점으로 이루어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다. 어디에? 새로운 디자인에 이렇게 해도 되죠. 이거 갖고 묻진 않아요. 근데 이 그냥 수식어 다 알고 있으면 되는데 대어는 뭘까 얘들아? 대어는 좀 어려운 말로 유도 부사라고 그래. 얘도 부사야. 이거 주어가 있다 해서 이 대어는 주어가 아니라 유도 부사라고 그래요. 이쪽이 가짜 주어죠? 네, 유도 부사예요. 뭐뭐가 있다를 만들기 위한. 그래서 이 is는요, 그냥 뭐뭐가 있다잖아요. 1형식 동사예요. 2형식 동사가 아니에요. 우리 비동사가 1형식일 때가 있고 2형식일 때가 있어요. 비동사가 1형식일 때는 그냥 있다야. 어디 어디에 있다. 존재한다. 있다. 나무 위에 있다. 뭐 언덕 위에 있다. 2형식이 뭐뭐? 이다가 되는 거예요. there is가 전형적인 1형식 비동사의 용법이에요. there is가 주어는 항상 there is 다음에 there는 주어가 아니다. 유도 부사다. 주어 자리에 그냥 있는 모양상 있는 유도 부사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좀 하고 좀 쉬었다 하자. 자, 그다음 7번 we can provide 너무 쉽잖아. 주어 can provide가 서술어야. 동사 굳이. 우리는 제공할 수 있어요. useful information이 뭐죠, 그럼 여러분? 그렇죠, 목적어. provide가 타동사니까요. 뭐뭐를 제공하다. 맞아요, 8번. His mother had taught. 그의 엄마가 had taught가 동사 구야. 두 단어가 모여서 서술어져. 과거 완료 시제니까는 두 단어가 모인 거야. 조동사 플러스 동사를 한 덩어리로. 이제 물론 끊어서 볼 수도 있어야 되는데 고등학교쯤 넘어가면은 이게 덩어리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독해가 편해지겠지. 그러면은 가르쳤어요. 영어를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는 뭐일 수밖에 없어? 수식어. 그렇죠? 근데 이거는 영어를 그 누구누구에게 가르쳤다. 그러면 형용사적 수식어가 아니라 그렇죠. 이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적 수식어다 라는 거죠.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조금 쉬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을 보면 주격보가 될 수 있는 것을 해라고 그랬어요. 자, 먼저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거 I love 목적어래. 그러면 당연히 명사나 명사 어구가 와야겠죠? 해피 안 되고 myself 되죠? 그 다음에 I love to talk about movie 이건 어때? 이건 어때요? 러브의 목적어가 될 수 있어요? 되죠? 러브는 투부정, 이거 저 투부정사도 명사구가 돼요. 명사구 가능하죠. 투부정사에 무슨 용법 있어? 명사적 용법. 그게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됩니다. My children 당연히 명사구 되죠. 플랜드 피아노 동명사구 명사구죠. quite certain 꽤나 정확한. 자, 형용사가 목적어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형용사는 목적어가 안 돼요. 동사 원형 sit down, I love sit down 이 뭔 소리야? I love sit down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동사 원형이 어떻게 목적어가 돼? 목적격 보어나 오형식 때 될 때가 있어도 전형적인 콩글리시야. I love sit down 뭐 이런 거. 앉는 거 좋아해요. 나 앉는 거 좋아해. I love sit down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지 이제. 언더 안 되지. 그들 돼요 안 돼요? 되죠. running 동명사 돼요. 뉴욕 명사 돼요. walking along the beach 동명사 돼요. fast 안 되죠. 네, 형용사 부사 목적어 될 수 없어요. to have a good meal with a friend 되죠. 그다음에 decide 동사 원형 안 돼요. I am 이형식 동사 주격보 quickly 빠르게 이거는 부사니까 주격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upset 화가 난 돼요. 지나 돼요. return 동사 원형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쭉 풀어보세요. 여기 나머지 주격보 될 수 있는 거. I am always. 어, 자, 그럼 보실게요. 보면은 여러분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별로 없죠. 근데 이제 quite certain 꽤나 나는 확실하고 있는 그런 뭔가에서 꽤나 확신하고 있는 괜찮아요. I'm quite certain. I'm sure. I'm certain.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보충 설명하는 말의 O 미추진 부분이 주격보인지 여기 풀고요. 집에서 숙제 이거 여러분이 해오셔야 되고 1형식, 2형식을 내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지만 일단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에서 1형식, 2형식, 3형식, 4형까지 다 풀어오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신 수능 대비 종합 문제 앞에 전까지 17페이지까지 화요까지 다 풀고 일단 채점을 해오시라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5형식, 4형식, 5형식, 그쵸? 4형식과 5형식까지 다 풀고 일단 채점을 한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나 좀 많이 까먹은 것 같아요. 많이 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이제 보완 수업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당연히 이제 뭐가 남았어요? EBS로 가야죠. 자, EBS에서 여러분들이 풀어온 것을 생각해 보면서 라지컬 리딩을 그 복습할 때 쓰는 거예요. 예습할 때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할 때 라지컬 리딩을 다시 써야 되는데 내가 이제 쓰는 법을 일단 알려줄게요. 라지컬 리딩은 해석 자체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석은 여러분이 근데 지문이 다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먼저 먼저 첫째 장 원리부터 볼게요. 라지컬 리딩은 글의 흐름을 읽어가는 걸 핵심으로 둡니다. 글의 요점을 파악하는 거예요. 글의 문맥을 이해하는 거예요. 흐름을 읽어내는 독해가 라지컬 리딩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먼저 첫 단계가 그냥 문장을 스텝 1 해석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기본적으로 돼야 돼요. 한국말로 해석이 올바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스텝 제로라고 할 수 있겠지. 해석이 기본적으로 된 거야. 모든 것의 시작은. 해석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각 문장을 쉽게
아주 간략하게 만들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번역을 넘어서 여러분이 더 압축시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대한 압축을 시켜보는 게 무슨 말인 것 같다.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다. 뭐 예를 들어서 보자. 우리가 이렇게 이 글이 있었어. 그러면은 주어진 걸 첫 문장을 이렇게 압축을 시킨 거야. 유튜브는 재미 그 이상 이런 식으로. 10대 3분의 3이 꿈의 직업 선택. 더 짧게 줄여도 돼. 이런 핵심 어구들을 여러분이 요점에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요 문장이 무슨 역할을 하지? 첫 문장은 대부분 뭘 제시해? 요것만 적어도 돼. 뭐 연결고리는 이제 순서 배열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로 연결된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건데 이건 아직 안 해도 되고 이 문장의 역할만 일단 적어도 돼요. 근데 그 다음 문장 또 이렇게 요약을 해보고 얘는 어떻게 되냐? 자, 그런데 꿈의 직업을 습득하지만 반전 둘이 쉽지는 않다 이런 관계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점이나 그 다음에 이 문장의 역할 그 다음부터는 앞문장과의 관계를 줬는 거야. 앞문장과의 관계 어떤 관계가 있나? 그러니까 꼭 딱 100% 해답은 없어도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이제부터 이게 이제 문제점이었잖아. 여기는 뭐야? 해결책이었죠. 해결책. 성공 조건에 나오면서 해결책 시작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의 역할 또는 앞문장과의 관계 이런 걸 이 칸에 적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적어보고 그 다음에 뒤에가 이제 어떤 그 모범 답안이니까는 한번 또 비교를 해보는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복습을 할 때 이 순서별이든 아니면 빈칸이건 뭐든 간에 핵심 힌트들이 되어져 있는 곳은 이게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뭐가 핵심 힌트다. 빈칸의 핵심 힌트다. 아니면 순서별의 핵심 힌트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핵심 힌트구나 다시 한번 점검을 할 수 있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요점을 정리하고 이것의 역할을 이해하라. 요점을 정리하고 앞문장과의 관계, 요점, 앞문장과의 관계, 역할 계속 이 생각을 하게 하는 연습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그래서 흐름을 정리해 준 다음에 이제 주제도 정리를 해주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번 어떤 지문을 읽을 때마다 각 문장들의 요점과 그 문장들의 역할 그리고 결국 전체 글의 흐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는 워크북입니다. 이런 연습을 자꾸 하시면 여러분이 결국에는 어떤 유형의 문제를 만날 때에도 논리적인 자꾸 사고가 돼. 어떤 문장을 만날 때 해석을 할 때 이게 소재구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로 가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구나. 이게 이제 점점 논리적인 연결에 대한 이해가 갈수록 머릿속에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계속 하시다 보면 뭐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이루어져 가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게 쌓이고 쌓이면은 내가 정말 이제 글에 대해서 좀 보는 눈이 생겼구나. 내가 글의 구조를 이해하는 논리적인 사고가 생겼구나. 라지컬 리딩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해보셔야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하고 그냥 대충 숙제 음서 같은 거 대충 써놓고 됐어요. 이렇게 해갖고는 여러분의 논리적인 라지컬 리딩 능력이 발달할 수가 없겠죠. 네, 저는 여러분의 도구를 드렸고요. 네, 여러분의 좋은 동반자를 드렸어요. 매번 만들어 줄 건데 이걸 여러분이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이제 달려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개의 126쪽, 127쪽, 128쪽까지 우리 다 숙제를 했죠? 맞나요? 네, 여기서 좀 어려웠다. 이거 좀 어려웠다. 하는 게 몇 번 지문이죠, 여러분? 스킨. 소프트 스킬. 이거? 오케이. 순서, 지금 문장 삽입이기도 하고, 충분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소프트 스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게 사실은, 이게 여러분한테 나오긴 나왔는데, 1번이 답이 됐잖아. 이런 경우는 없어. 솔직히 말하면. 이게 문장 삽입에서, 근데 내신에서는 이렇게 낼 때가 있어요. 내신에서는. 근데 이제 수능에서는 이 유형 문제 답을 1번을 만들진 않아요. 그런데 내신에서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1번은 무조건 답이 아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결국에는 논리적인 독해 능력을 통해서 풀어내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봅시다.
이교부터 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딱 제시어를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잖아. 그럼 이게 벌써 뭐야? 역접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아, 그럼 뭔가 역접이 있겠구나 정도만 생각을 하고 역접이 있다는 거는 단절이 명확하다는 이야기가 어떤 곳에서 확실히 앞뒤랑 끊어진다는 이야기야. 그거를 생각을 하고 이제 가보는 거지. There are two types of skills that are needed at a workplace. 자, 이 글이 이제 이 글의 소재 글이지 첫 문장. 이게 이제 소재를 제시하고 있지. 소재가 뭐야? 두 가지의 기술이지. 직장에서 요구되는 두 가지 기술. 그게 뭐야? 하드 스킬이랑 소프트 스킬이 있대. 저는 하드 스킬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 알 필요 없어요. 왜? 뒤에서 설명해 주잖아요. 소프트 스킬이 뭔지 몰랐어요. 알 필요 없어요. 뒤에서 설명하잖아요. 자, hard skills are those abilities that can be measured easily. 그럼 hard skill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능력들인데 어떤 능력들이에요? 쉽게 측정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hard skill. 이 도우주는 앞에랑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도우주 다음에 이런 수식어가 있잖아. 그냥 뭐뭐한 능력을 할 때 만들어주는 도구야. 그러니까 쉽게 측정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를 그냥 그러한 정도. 쉽게 측정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자, 가장 대표적으로 보자. 우리가 뭐뭐한 사람들의 뭐가 있냐면 도우주 후가 있어야 되라. 도우주 후. 그건 뭐예요? 뭐뭐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뭐한 학생들, those students who.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뭐한 학생들까지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구조의 도우주는 굳이 앞에 걸 따오는 녀석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하드 스킬은 쉽게 측정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죠.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업무 능력 중에서 proficiency in a foreign language or holding a brilliant examples of hard skill. 자, 그러면 큰 주제가 얘인 것 같아. 얘가 큰 주제인 것 같지? 그 다음에 그러면 두 개를 얘기했으니까 이제 작은 소주제로 하드 스킬 설명을 해야 될 거고 또 누굴 설명해야 되겠어? 그렇지. 그럼 하드 스킬이 뭔지 또 얘기를 했어. 그럼 이거에 대한 지금 이게 무슨 관계야? 그렇지. 이게 이제 우리가 로지컬 리딩에서 해가는 거야. 옆에서 그 적으면 되는 거야. 예시라고 적으면 되는 거야. 앞에 하드 스킬이 예시가 되는 거예요. 별 문제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proficiency가 뭐야? 능숙도, 숙달도. 저부터 얘기했죠. proficiency. 어디서 해? 뭐 외국에서의 숙달도, 능력 또는 코딩 능력. 코딩이 뭐예요? 우리 프로그램 코딩이라고 그러잖아, 얘들아. 코딩 능력이 이런 하드 스킬의 예시다. 그러면 얘는 어떤 녀석들이 쉽게 뭐 될 수가 있어? 측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They are usually specific to a particular job. 그것들은 보통은 굉장히 특정되어 있어요.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라 그래서 스페시픽은 구체적인 특정되어 있는 거야. 어디에? 특정한 직업에 딱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데이가 받는 건 뭐죠, 지금? 이러한 하드 스킬이죠. 그러니까 하드 스킬은 딱 어떠한 특정한 직업에 딱 특정되어 있어. 그리고 they can be acquired through schooling or job training. 그리고 이런 하드 스킬은 계속 받고 있지. 얘네는 학교 교육이나 아니면 직업 훈련을 통해서 취득이 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의 특징을 잡아내 보면은 지금까지는 다 스페시픽하다. 그다음에 취득 가능하다. 학교나 뭘 통해서 job training 통해서. 지금까지 누구에 대한 설명? 하드 스킬. 자, 1번 보자. 이것들은 대인관계 기술이다. Help people get along with each other and collaborate. 이것들은 대인관계 기술이다. 음, 그래. 근데 이게 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 근데 대인관계 능력이라는 거랑 이렇게 능숙도, 숙련도, 지금 보자. 예시로 든 게 뭐니? 지금 코딩 기술 같은 거야. 이게 좀 대인관계 기술은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맺고 사람들 사이에 교제하는 능력을 좀 알고 있어야 돼, 배경 지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대인 능력이라고, 대인간 기술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그런 얼마나 영어를 잘, 영어 몇 점 나오느냐, 토익 몇 점 나오느냐, 코딩 몇 점 나오느냐 이런 능력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뭐 해야 하는 거예요? People get along with each other and collaborate. 사람들이
서로 잘 지내는 것을 도와주는 능력이죠. 자, 그럼 보자. 이 스킷을 꾸며주는 게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잘 어울리고 또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도록 협력하도록 도와주는 대인간 뭐예요? 기술이라는 거죠. 그럼 약간 이상해. 앞에 얘기한 하드 스킬이랑은 좀 어울리지 않아 보여. 아, 좀 의심스럽네. 봅시다. 소프트 스킬을 이제 나왔어요. 소프트 스킬은 반면에 스킬인데, 자, 어느 특정 직업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이다라고 했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이라고 한 다음에 이 기술들을 다시 이어받아서 이것들은 대인간 기술이다. 자, 이렇게 이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이 좀, 사실은 이 문제가 여러분이 1번이라는 것도 조금 좋지 않았고, 좀 예측하기 힘들었고, 사실은 인터퍼스널 스킬을, 이게 대인간 기술이 원래는 약간 소프트 스킬이라고 불린다는 걸 알고 있어야 쉽게 풀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예 정보를 몰랐다고 한다면, 사실은 하드 스킬도 대인간 기술이다 넘어오는데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좀 배경 지식을 많이 동원되는 문제는 좋은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좋은 문제가 아닌 건 맞아요. 근데 우리 일단 봅시다. Problem solving, collabora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are some important soft skills. 자, 여기서 이 점을 보자.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리지를 못했어. 근데 여기서 벌써 뭐가 나왔어? 소프트 스킬 나왔어. 그러면서 프로블렘 솔빙과 콜라보레이션과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는 여기한테 중요한 소프트 스킬이다 라는 말이 나왔어. 그러면은 지금 요 앞이나 아니면 요 구간에 이제 누구 예형이 들어왔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번에 넘어와 버리면은 프로블렘 솔빙 콜라보레이션이 나오는데 콜라보레이션 이미 앞에 나왔니 안 나왔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이미 이어져 있는 거야. 콜라보레이트. 사람들이 콜라보레이트 하도록 좋아. 그럼 문제 해결, 그 다음에 뭐예요? 협력, 그 다음에 감정적 지능이 어떤 중요한 소프트 스킬이다. 이미 협력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을 협력하도록 도와주는 대인간 기술이라는 말이랑 여기랑 어떻게 돼 있어요? 이어져 있고요. 이 대인간 기술이라는 말에서 여러분이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도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할 때 오는 대인간 능력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는 감정적 지능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얘네가 이어져 있었구나. 그럼 소프트 스킬을 소개하는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건 맞는데, 여기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와야 된다? 여기에 들어오나 보다. 아, 그러면 하드 스킬은 그냥 언어 능력, 뭐 이런 기술 능력이고, 소프트 스킬은 인터퍼스널 스킬이었구나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추론할 수 있었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인터퍼스널 스킬이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빨리 풀었지만 모르는 친구한테도 결국에는 뒤에 1번 문장과 2번 문장이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아 소프트 스킬이 그 다음에 2번 문장에 소프트 스킬이 나오니까 소프트 스킬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이어져 있으니까 얘네들이 요 앞에 등장하는 게 맞구나 라고 해서 알게 되는 그런 문제였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러지컬 리딩을 볼게요. 이제 넘어가 보자. 다시 러지컬 리딩. 자 여기서도 꼽았어요. 결정적 힌트가 결국에는 흐름이 단절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인관계 기술이 지금 하드 스킬과 연결될 수는 없다. 근데 이게 여러분한테 힘들 수 있는 게 이 대인관계 기술을 모르는 사람이 인터퍼스널 스킬을 모르는 사람이 이게 끊긴다라고 딱 알아내기는 힘들었다. 네. 그런데 이미 소프트 스킬에 대한 예시가 나왔고 그거랑 이 앞에 문장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이 구간에 들어온다는 게 이제 어울리게 된다. 그래서 흐름이 단절되는 이 다섯 번째 문장, 즉 인터퍼스널 스킬 이 문장과 여기가 단절이 벌어지는 여기다가 답이 들어와 준다라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일터에서 측정하는 하드 스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에 적용될 수 있는 사람들의 대인 관계에 대한 뭐가 모두 같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게 이 글의 전체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서 다시 여러분이 복습을 할 때 이미 예습할 때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 해석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내가 문장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항상 문장 해석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고요. 스스로의 해석과 해설지를 펴놓으셔야 돼요. 항상 이거랑 해설지랑 일치하는지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해설지 해석과 굉장히 많이 다르다면, 뭐 약간씩 의역이 다른 건 괜찮아. 근데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한다면 내 해석의 문제점을 찾아서 그 문장의 문제점을 찾아야 돼요. 내가 단어를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구문이라고 그러죠. 문법을 몰라서 잘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를 채워 넣어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옆으로 여러분이 지금 내년까지 이제 5개월, 이제 4개월, 7개월이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한 6개월 남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중간고사 기간 또 기말고사 빼면 한 6개월 좀 안 되게 한 5개월 정도 남은 거예요. 5개월에서 6개월. 이 동안에 여러분이 이 문장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능력을 만들지 못한 채 넘어가면 절대 안 되고요. 일단은 지금 문장을 스스로 해석해낸 것이 올바르게 되도록 자꾸 자기의 약점을 보완해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스스로 해석을 안 해보고 해설지만 읽고 쑥쑥 넘어가는 학생들은 결국 우리가 시험 볼 때 해설지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해석한 능력이 없는 친구는 결국에는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논리력이 있어도 못 푼다는 거죠. 이거를 끝낸 후에 여러분이 집에 그 다음에 왜 해설지와의 정확한 대조를 끝냈어. 그 지문이랑 그 해설지 잠깐 옆에 놔두고 로지컬 리딩을 펴. 그래서 이제 해석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해석을 해보면서 이 해석에 대한 요점들을 적어본 후에 그 다음에 순수 배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연결됐는지를 어떻게 이렇게 연결됐는지 연결고리를 꼭 여기다 써 이렇게 연결가는 이유 그 다음에 이게 반전이 되면서 뭐 이런 식으로 그치? 적으면 된다는 거죠. 아까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소프트 스킬도 이렇게 돼 있었으면은 각 문장의 요점을 적은 다음에 여기서 끊긴다. 인터퍼스널에서 여기서 단절 이렇게 하는 거야. 단절되는 이유 인터퍼스널이랑 앞에 하드 스킬이 달라. 뭐 단절. 그게 몰랐던 여기서부터 소프트 스킬 시작. 이 둘은 연결됨. 연결되는 이유가 뭐야? 콜라보레이트. 이런 식으로 단서를 적어라는 거죠. 각 관계를. 여기다 요점을 적고 문장의 요점도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을 적고 한글로 해석한 데서 멈추지 말고 요점을 팍 줄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 여기는 뭐야? 하드 스킬, 소프트 스킬 두 종류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 그치? 이게 뭐였어? 이게 소재 또는 대주제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 그 다음에 하드 스킬 시작, 하드 스킬 설명 시작, 하드 스킬 설명 시작. 여기서 뭐야? 설명하는 거니까 이거 좀 뭐야? 소주제 해야 되겠지? 두 개의 주 중에 하나니까 소주제. 그다음에 예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걸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글을 볼 때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이게 동시에 다 돼. 해석도 되고 요점도 정리되면서 이게 무슨 문장이구나. 이게 주제 문장이구나. 예시 문장이구나. 그러면 이제 훨씬 문제가 명확하게 풀리겠죠. 단서를 명확하게 잡아내고. 네. 자, 그러면 수고했습니다. 수고했고 제가 필요한 숙제는 아마 워크북 라이팅은 워크북 적으면 되겠지?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리스닝은 18페이지 하면 될 것 같고 내가 아무튼 보내줄게요, 이따가. 집에서 확인해서. 네, 수고했습니다. 화요일 날 보도록 할게요.